안녕하세요. 묶음사입니다. 오늘은 원산지 증명서 해석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고요. 이 원산지를 명시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가 바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FTA 적용을 받으면 관세율이 낮아지는 거 다들 아시죠? 이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FTA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합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FTA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FTA 원산지 증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FTA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은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기관 발급인지 자율 발급인지는 각 협정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발급은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원산지 국가의 관세 당국 또는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서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기관 발급 시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관 발급 대상 협정으로는 한 싱가포르,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중국, 한 베트남, 그리고 한 호주 FTA가 있습니다. 이때 한 호주 FTA는 기관 발급과 자율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관 발급 대상인 국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과 상공회의소 각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관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의 원칙은 이 표와 같지만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누락 또는 그 밖에 타당한 사유로 인해서 수출 시에 발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선적 후 발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발급이 지연된 사유를 적은 사유서와 비ஏ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수출신고 필증 또는 이에 가름하는 서류, 그리고 두 번째는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세 번째는 원산지 소명서, 네 번째는 이 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고 승인이 나게 되면 직접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출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에는 딱 1회만 출력이 가능하고 앞면하고 뒷면이 있고 꼭 컬러로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출력을 잘못했으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미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해야 할 때는 정정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기존에 출력된 원본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 신청을 하실 때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는 1번부터 14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1번은 수출자의 이름과 주소, 2번은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때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런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정보를 가린 채로 발급을 할 수가 있고,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same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3번에는 수화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가 되고, 4번에는 운송과 관련한 정보가 기재가 되는데요. 먼저 출항일이 기재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운송수단명과 번호, 그리고 선적항과 하역항이 기재가 됩니다. 5번은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해서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에 이 비당사국 운영인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6번에는 물품의 연번이 기재가 되고, 이 번호가 20번을 초과하게 되면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번호가 부여됩니다. 7번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과 번호가 기재가 되고, 8번에는 물품명과 포장의 수량 및 종류가 기재가 됩니다. 이때 물품명은 송품장이나 HS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내역을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9번에는 각 물품에 대한 HS 코드 6단위가 기재가 되고,
10번에는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기재가 되는데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중국과의 협정 제3장 및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1번은 총중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기재하는데요. 이때 총중량 대신에 물품의 부피나 개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에는 송품장의 번호와 발행일이 기재가 되고 13번에는 수출자의 서명과 서명일자, 그리고 14번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의 담당자 서명과 서명일자가 기재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율발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발급 방식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출자 등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확인해서 발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수출 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발급을 해야 하고요. FTA 특례법에 따라서 서명권자를 지정을 하고 서명카드와 증명서 작성 대장 등을 비치해서 기재하고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율발급 대상 협정은 총 1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협정을 말씀을 드리면 한미, 한EU, 한EFTA, 한호주가 있습니다. 이때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 발급 대상이고요. 한호주의 경우에는 기관 발급과 자율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과 EU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권고 서식 샘플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고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 항목 8가지를 기재해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필수 기재 항목으로는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그리고 물품의 HS 코드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그리고 증명일자와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고 협정에서 규정한 이 원산지 신고 문안을 송품장이나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한EU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만이 자율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00유로 이하인 수출 물품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를 하거나 혹은 기관 발급 시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에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와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있는데요. 먼저 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 HS 코드 6단위의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것이고 특정 협정이나 이 HS 코드 6단위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대해서 인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받는 게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유효기간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두 번째 2년, 세 번째는 4년인데요. 1년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아시아 국가랑 유럽 국가, 그리고 남미 국가가 있고요. 2년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가 있고 4년은 미국이 있습니다. 이때 페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에는 FTA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꼭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산지 증명서 해석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